3천만 원으로 62개의 공간을 소유합니다. 별장 조각 투자 플랫폼 낭만농객의 김수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도시를 여행하다가 이 집이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플랫폼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바람을 실현시켜 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지역 중 46%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직접 방문하면 사람보다는 빈집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흉물스러운 집들이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저희는 철원군 양지리에 방치 창고를 개조해서 프라이빗 영화관을 만들었는데요. 상품은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 150명의 유료 고객을 첫 달 모객했습니다. 이런 지표가 이제 지자체의 귀에 들어가서 철원군에서는 같은 해 1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수주받기도 했고요. 이처럼 테스트를 통해 저희 팀은 소멸 위험 지역의 빈집, 프롭테크 사업의 시장 규모와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고객은 왜 영화를 보러 철원군까지 왔을까요? 상품을 구매했던 저희 유저 15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양지리 창고는 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화장실도 밖에 있어서 불편했다. 그럼에도 영화를 보러 다시 방문할 것이다. 감각적인 영화관을 내가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저의 소유 욕구를 발견한 이후에 저희가 설문의 범위를 690명으로 넓혔습니다. 84%의 대상이 빈집 상품 중 숙박 공간을 원했고요. 그들이 구매를 결정했던 주 요인은 공간의 가격이나 거리보다는 그 매력도라는 정성적 가치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69%의 잠재 고객이 수도권 외 지역에 내 소유의 별장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단순합니다. 소멸 위험 지역의 빈 집을 리노베이션 한 후 8분의 1 소유권을 3천만 원에 판매합니다. 빈집 한 곳을 상품화하는 데 3, 4개월이 소요되고요. 낭만농객 법인이 빈집을 직접 구매하고 해당 법인을 이제 유한 책임회사인 LLC로 설립합니다. 이후 내부에서 공간 컨셉을 정의하고 렌더링 작업물을 통해 펀딩을 진행합니다. 이때 매수 금액은 1인당 3천만 원으로 표준화하고요. 총 2억 4천만 원의 펀딩을 진행해서 1억 원으로 빈집을 리모델링 완성합니다. 이런 과정 후에 매수자들은 이제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별장 이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사항으로는 저희가 부여군의 100년 한옥을 매수해서 공간의 3D 모델링 컨셉 기획을 진행 중이고요. 올해 5월 이제 하이엔드 별장으로 재탄생한 이 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하이엔드 숙소 지분 투자 서비스는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40만 원 이상의 숙소를 제공하는 이제 스테이폴리오에 같은 경우 상위 숙소 예약률이 매달 98% 이상을 달성하는 달성률을 보이고 있고요. 공유 별장 서비스인 클리어 스테이빌리티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시드 투자와 이제 프리A 단계 투자를 유치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고성장하고 있는 이 공유 별장 서비스에도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개발하는 오프라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제 상품화 속도가 비교적 느린 편에 속하고요. 국내 대표 서비스인 클리어 스테이빌리티는 이제 주 매출이 빈집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빈집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라는 성장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낭만농객은 수익 창출 구조에서 타 서비스들과의 차별성을 갖습니다. 8분의 1 지분 소유자들에게 이제 연간 20일의 별장 크레딧을 제공하는데요, 사용권을 제공하는데요. 비가용 시기를 제외한 170일을 이제 일반 여행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분류의 고객을 통해서 공간 한 곳마다 1차년도에 약 이제 1억 2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의 매출이 나는 구조이고요. 2차년도부터는 같은 공간에서 연간 7천만 원의 매출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맥시멈으로 여행이 찼을 때 전제 하이고요. 경쟁사 대비 낭만농객은 두 가지 이점을 매수자에게 제공합니다. 일반 여행객에게 판매하는 170일을 통해 이제 매수자는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매수자의 20일 크레딧은 이제 낭만농객이 앞으로 개발한 전체 62개의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매수자들은 3천만 원으로 낭만농객 전체 공간인 62개 공간을 소유할 수 있게끔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25년까지 우리는 소멸 위험 지역의 62개의 공간 구축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이후 프롭테크 빅데이터 기업으로 스케일하려고 합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 지역의 빈집, 그리고 의료, 교육에 대한 공공 데이터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기관마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빈집 매매, 학군, 의료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제 저희가 수집하고 가공해서 기업만의 도시 개발 노하우를 정립하는 프롭테크를 모듈화할 수 있는 기업으로 2차 스케일업 하고자 합니다.
낭만농객은 프롭테크 전체 시장인 이제 연간 105조 원 시장을 전체 시장으로 정의했습니다. 3년 안에 700억 원 수익 시장을 선점하며 소멸위험 지역 프롭테크사의 이제 대표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4명의 구성원이 현재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증원으로 이제 공간 디자이너 익성님과 기술 자문 프롭테크 경제 전문가인 세연님을 팀원으로 모셨고요. 네, 모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역, 더 많은 삶의 지역을 제시하는 프롭테크 기업 낭만농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평가위원들의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무대 중앙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병식 이사님. 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매수자가 혹시 모집이 되지 않을 경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또 관리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매수자는 사실 저희가 이제 펀딩 시작 전임에도 지인으로만 이 서비스를 오픈하고 기존에 양재리 창구에 다녀갔던 150명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미 이제 펀딩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3명의 매수자, 잠재 매수자가 계신 상태이고요. 그리고 관리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수익 모델 중에도 껴 있는데 연간 관리비를 월간 3만 원씩 매수자에게 걷어요. 그래서 공동 관리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저희가 양재리 창구 운영할 때 이제 공간 운영 노하우로 지역 주민을 실제 파트타이머로 고용해서 현장 공간을 이제 운영하는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지역 주민을 연계해서 현장 운영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네, 김성환 파트너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아까 그 수요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각 투자의 의미는 아까 말씀하신 유효 기간에 이제 1박에 40만 원 이상 이제 숙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이제 숙박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존의 경쟁사들이 그런 쪽을 신경을 많이 안 쓴 이유는 사실은 워낙 그 자체를 프로모션하는, 그러니까 숙박 서비스를 이렇게 파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굉장히 마케팅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쉐어하는 쪽에 집중하지 않았나 싶은데, 과연 이제 절반 정도를 사실은 판매를 해야 연간 수익이 아까 말씀하신 풀로 했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전략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공간 판매에 대한 데이터들은 굉장히 정성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브랜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감정을 자극해야 되고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건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공간을 만들어가면서 사실 좀 터득한 것들이 있어요. 공간을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잘 만들 수 있고 왔을 때 사람들한테 어떤 감정적인 면을 건드리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봤을 때 실제 이제 성공 공간을 많이 만들어낸 이제 그 시공사 그리고 한옥 전문 개발사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을지로의 그 어번 디테일이라는 한옥 전문 시공사랑 협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플랫폼이 성장하고 플랫폼과 그 빈집에 대한 영역이 성장할수록 공간을 더 판매해야 하는 숙제는 저희한테 남아 있는 상황은 맞아요. 네, 김현순 이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게 결국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서 여러 가지 규제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나가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목에 따라서 우리가 획득해야 되는 허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원래 그 빈집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규제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허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허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사실 빈집을 지역에서 구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이런 빈집을 요즘은 잘 팔려고 하지 않거든요, 지역에선.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인중개 유튜버들과 협업을 해서 지역을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좀 좋은 매물을 비교적 빠르게 얻어오고 있고요. 이런 매물들은 실제로 판매가 되게 잘 되는 집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소유 이전에 대한 문제는 크게 겪은 경험은 없었고요. 소유 이전 후에는 이제 빈집을 살 때부터 저희는 이제 주택용으로 허가가 나온 집들을 사고 있어요. 등기가 있는 집들, 허가가 있는 집들을 구매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현장을 이제 숙박업
등록을 시키는데요. 숙박업 등록을 하려면 사실 조건은 그렇게 까다롭진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최근에 이제 다자요라는 서비스의 규제 그리고 농어촌 민가의 어떤 규제 덕분에 규제가 조금 농촌 민가에 대한 농촌 숙박업에 대한 규제는 조금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규제들은 저희가 발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해결하면서 풀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원한경 대표님. 예, 원하경입니다. 뭐 짧게 조각 내서 질문 드릴 테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저희 그러면 사이트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네, 매입해서 운영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매입 비용은 아까 투자자들을 그러니까 인테리어나 이런 이제 개발하기 전에 투자자를 모집하세요? 아니면 끝나고 나서 모집하세요? 프로세스 상에는 이제 개발하기 전에 모집을 하고요. 그러니까 매입하기 전에 모집을 하고요. 첫 번째 사례는 저희가 1차 사례가 없어서 매입을 직접 먼저 했습니다. 그럼 분양 후 개발을 시작하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게 부족한 자금이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자금 조달하세요? 부족한 자금이 발생할 수 없도록 펀딩을 먼저 하는 게 프로세스예요. 아, 그걸 이제 개발비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그걸 나눠서 네, 투자자를 받으신다는 거죠? 네.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제 지자체 B2G 사업도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원군 네. 같은 경우는 이제 10억 원 수주를 하면서 공간을 25개를 더 만들어라라는 수주 사업을 하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대여 사업과 이제 직접 매수 사업이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 렌트한 비용에서 충분히 커버되고 있나요 지금? 관리비는 사실 공간마다 다른데 그런 것들은 이제 n분의 1 하는 거예요. 아 이미 발생한 걸 n분의 1 시킨다고요? 어떤 분한테 부담시키죠? 매수자에게 부담하고 있고 평균가를 n분의 1 하는 게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한 수익도 n분의 1 하시나요? 네, 맞아요. 수익은 이제 170일 판매한 거에서 50대 50으로 저희 플랫폼이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이익 나는 구조로 네. 운영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프로세스는 공간 컨셉 기획을 완료한 상태이고 3D 모델링 중입니다. 펀딩은 예탁 결제한 아직 끝나고- 사이트가 네, 한 군데도 없으신 건가요? 사이트인데 양지리 창고라는 대여 공간 하나 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발표 모두 마쳤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